노총 회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차렷. 네. 자, 반갑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하시고. 자, 오늘 제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특강 형태인데 아무도 특강인 줄 모르니 제가 잘난 척 좀 한다고 좀 크게 이렇게 좀 크게 적어요. 이렇게 특강 해놓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네. 요거를 관상학이라고 그러거든. 요 눈썹까지 딱 잘라요. 상점, 코끝까지 중점, 턱끝까지 하점 이렇게 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도인은 이런 걸 싹 다 무시합니다. 노천 학문에서는. 저는 노천 인문학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이 인문학이라는 말은 가장 사람다움,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오늘 특강은 요 제목하고는 좀 달라요. 결정장애입니다. 요런 병명이 있거나 심리학적으로 이런 명사적 단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질환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증상이지. 오늘 제목은 결정장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점심 때 뭐 먹을지 멍 때리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한다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 자체가 뭐 먹을래나 아무거나 요런 데 익숙해 동의하죠. 내가 먹고 싶은 이 결정장애는 첫 번째 철학이 없어요. 자기 소신이. 철학이 없다는 건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를 결정 못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몰라요. 없어요. 없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할게요. 근데 꿈까지 가난해져 버렸다니까. 이미. 요 특강 요 두 개 잘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약간 재미없다 싶으면 또 일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서 눈동자 탁. 자네 닮았다. 예쁘잖아. 도인들은 요 결정장애 하기 전에 꼬시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특강은 요 유튜브도 찍으니까. 도인들은 첫 번째 보는 게 마음의 창이라고 뭘 지칭해요? 그럼 왜 하필 많은 학자들이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했을까요? 이마를 그래도 되고 코를 마음의 창이라고, 입을 창이라고 해도 되는 눈을 잠깐 치우고요. 일반적으로 광상학에서는 볼간자 써요. 서로 상자 쓰고 그리고 배울 학자 써서 일반적으로 1번을 관상학에서는 눈을 봅니다. 안구의 눈동자를. 요게 일반 학자들이 관상학자들이 보는 상의 기준이에요. 도인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눈을 안 봐요. 이마를 봅니다. 이마를 보고 이마에 서려 있는 서기의 기운줄을 봐요. 이걸 서기줄, 빛 보는데 이마는 블루하고 파란색, 그 다음에 적색밖에 없어요. 이 두 개로 도인들은 이분의 상을, 미래를, 지금의 현상계를, 그리고 과거사를 요 빛으로 이마를 보고 판독해요. 여러분들도 눈동자 혀를 푸는 공부 중이니까 요게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집중도가 좋거든. 그럼 여기로 또 싹 넘어갑니다. 이렇게 2번 딱. 결정장애. 오늘은 제목이 이거예요. 결정.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미래까지도. 죽음, 자신의 죽음마저도. 도인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지 죽을 날짜도 알아요. 도가 깊어지면. 그래서 절대로 순리를 벗어난 짓을 하질 않습니다. 순리에서 벗어나는 건 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 과욕, 과식, 과음, 진할과자, 과로 이런 거.
피로감이 극대화된 걸 과로라고 하거든. 우리가 소위 우습게 말로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뭘 만나요? 기름진 거를. 설사하겠네. 그죠? 그러면 설사는 과한 거예요. 증상이. 근데 변비는 어떻게? 과한 것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섬유질이. 그러니까 부족하면 변비 걸리고 과하면 설사를 하듯이 보통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자기 삶은. 해볼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갈 때,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중학교. 그때 우리 때는 학군이 있었거든. 우리 때는 뺑뺑이 돌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된 말로. 뺑뺑이. 팽이 돌리듯이. 그리고 우리 때는 중학교도 추첨을 해서 갔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남녀공학은 그런 건 있지도 않았고, 우리 때는.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삶을 결정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두 번째는 이 철학에 자기 정체성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체성, 자기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포함된 철학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주 자기 결정이 명확하고 뚜렷하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결정 장애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의지하냐면, 일단 우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여기 많이 앉아요. 부모님이 자기 가치관을 결정해주고 자기 철학, 이 철학이 전공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철학적 텍스트,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과목을 정하고 전공을 정할지, 이런 걸 젊은 세대들은 다 부모들한테 의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원해요. 동의하죠?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막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내 특성과 이런 걸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전공을 정합니다. 부모님한테. 두 번째, 은사님. 내 학교 은사님. 세 번째가 종교 지도자들. 일종의 성직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나입니다. 1인칭이에요. 너가 2인칭입니다. 요 너는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은사 싹 다. 그러니까 나도 못 믿고 결정장애로 너도 못 믿으니까 3인칭을 땡겨버려요. 그래서 3인칭으로 당긴 우리가 가시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못 믿고 가족을 못 믿고 은사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게. 정해준다고 할게요. 자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고 서 있지를 않으니까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내 삶을 놓고 내 철학, 학교 전공을 놓고 막 망설이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가치관 자체가 결여되고 무너지니까. 그냥 철학은 자기 전공이라니까. 미래의 어떤 삶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 가치관에 개입 없이 주관도 없이 철학적이지 않는 가운데 종교관까지 다 정해버려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면 종교가 뭐죠? 이러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건 자기 결정이 아니라니까. 모태, 어미 모자. 엄마의 종교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종교관이 정해져 있다고. 그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출발에 뿌리 자체가 출발점이 자기 게 아니라고.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때 이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원조 족발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족발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한 집에는 간판이 70년 원조 족발이에요. 한 집에는 2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식과 의식 속에 어떤 게 더 원조 같아 보여요? 당연히 70년 된 게 맞죠? 이런 걸 고착화된 정보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3인칭 위로받고자 모태신앙의 뒤로 비겁함에 숨어버려요. 그 굴레에. 자기 종교가는 온데간데도 없고 할머니 때부터 믿으면 최소 70년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치와
세계관이 마치 카톨릭이나 불교도인 것처럼 자기는 불교 학문을 닦은 적도 없어요. 교리와 경전을 배운 적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 뒤로 3인칭 뒤로 숨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편하거든. 모든 걸 역사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 원조 족발이 훨씬 더 우리 정보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가족보다는 3인칭이 훨씬 당기는데 편하고 어탁하고 의지하는데 이 동의하죠? 그 죽을 병 딱 걸리면 엄마, 아버지 내 좀 살려줘 이래 안 해요. 죽을 병 딱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때까지 거래해왔던 기복신앙에 믿었던 갓을 땡겨요. 하필이면 왜 내가? 하나님 왜 내줘? 부처님 왜 하필 제가 걸려? 부처님을 땡겨버려요. 하나님은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한 알고리즘이라니. 왜요? 자기 정체성과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고 심지가 써 있지 않다고. 철학도 가치관도 전혀 철학적이지 않다니.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점심 먹는데 요 잘 봐요. 모 TV에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20명을 모읍니다. 그 중에서 총명한 사람 8명 알바를 씁니다. 모 방송에서. 요렇게 칸막이를 8간을 딱 치고 여자 남자애가 8명을 여기 앉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탁탁탁 보여주는데 삼각형을 보여줘요. 여기에 네 번째 그 여학생을 딱 앉춥니다. 무슨 그림이 보였죠라면 동그라미요. 요 학생만 빼고 몰카예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모인데 분명히 세모 도형을 보여줬는데 슬라이드로 요 여자가 또 동그라미요. 다 짠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이 여자가 갈등을 합니다. 자기 철학이 전혀 없어요. 학습된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알고리즘 패턴이에요. 이 여자한테 물으면 1초도 망설임 없이 세모를 보여주는데 다 동그라미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세모라고 안 합니다. 똑같이 바보가 되기 싫어서 자기 철학을 죽여버려요. 그 순간에. 자기 믿음을, 신념을 죽여버린다고. 이 실험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학생들 3명이 동그라미요. 삼각형을 보여요. 동그라미. 다시 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5번. 뭘 봤죠?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옵니다. 기자가 따라갑니다. PD가. 좀 전에 삼각형을 봤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요. 삼각형을 보여줬잖아요. 지가 본 게 삼각형인데 동그라미라고 얘기해요. 요런 게 우리나라의 현 교육 체계라고.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과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기억되는 모든 것의 총체적 틀, 이게 우리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자기가 행복한 걸 정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 했던 사람들의 기준점을 찾아서 자기도 행복하고자 그걸로 들어가는 거.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 전공을 선택하니까 행복하겠지 하고 자기 꿈과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것.